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야,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꾀를 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소리 이르되 자, 요셉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여러분들만한 나이가 요셉의 나이였는데 요셉의 별명은 뭐라고?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님들이 하도 꿈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로 적었어요. 꿈꾸는 자, 날마다 꿈을 꾸고 우리를 열받게 하는 저 요셉을 뭐 해버려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정말 잡아서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야, 죽이면 뭐하니? 팔면 좋잖아. 팔면 돈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다고? 꿈이 있었죠. 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옛날에 노예는 사람도 아니지.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나라에 뭐가 됐을까요? 총리가 되지. 총리가 어마어마한 세계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가문을 세우고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 거예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승만 대통령. 이런 놀라울 수가. 아니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이름이 그렇다고 아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이면 이승만인데 왜 이승만 이거 왜 하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저 부산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니 이승만 존경 없나? 이제 설교할 게 없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목사님은 딱 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혹은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승만입니다. 왜 이승만이냐?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율곡도 있고 이황도 있고 많은 사람이 양만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전부 다 합쳐도 이 한 사람을 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하냐? 이승만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에 왕이 이 국가를 움직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정시대에 이승만 생각은 이 왕정시대에 양반들 한 10% 있고 그 다음에 한 10%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상놈이고 백정이고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신분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이 2조 500년 동안에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놈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상놈이야. 한번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종이야. 내 자식이 태어나도 종이야. 비가 와도 일하러 가야 돼. 아파도 일하러 가야 돼. 주인이 가라면 가야 돼. 자유가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나라의 이승만은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1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디 왕을 반역하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 아니 왕이 있고 말이야,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런 신분을 파괴한다고. 그래서 이승만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당하는 사형수로 되었어요. 이승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옛날에 거기 보면은 칼차죠, 칼. 그런 거 알아요? 사람의 목에 칼을 이렇게 채워서 쫙 해서 목에 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판때기를 들고 다녀야 돼. 한번 목이 진짜야. 칼차 모습 몰라? 이건 모르는구나. 이승만이 칼을 차고 있었다니까.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성경책을 넘겨달라. 그래서 칼을 차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감옥에서 한영사정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승만은 거기에 갇혀있는 정치범들 40여 명을 전부 다 전도를 다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이 조선시대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구나. 전부 다 전도를 해서, 그래서 초기에 정치범들 중에서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된 거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승만은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풀려나와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은 감옥에서 꿈꾸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은 꿈을 꾸었어요.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고 이승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이 조선나라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넌 아까 이것도 따라하더니 이것도 따라하구나.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어떤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복음 전하는 나라로. 부산. 어느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요. 자유로운 나라. 주원이. 어느 나라?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무슨 책이지 아는 사람? 이승만. 이런 훌륭한 친구들이 있군요. 여기는 우리 친구는 손 들까 말까 뭐 확실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아쭈라. 무슨 독립정신. 독립정신이라고는 책을 썼습니다. 강북동에 가서, 강북경양식에 가서 파졌다나 돈가스나 알아서 골라서 먹어요. 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독립정신 안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뭐 우리가 유명한 뭐 있잖아, 진화론 이런 거 말고 무슨 론? 창조론. 웃기네. 얘야 그거는. 기독교 입국론. 우리나라는 뭐가 돼야 된다고?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1.5%밖에 안 됐는데도 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저 서양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걸 꿈꾸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 조선 시대에 유교가 나라의 국교였던 그 나라에 이승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자기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이런 나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저 서양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고 살았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밥을 3끼 안 먹었어요. 밥 3끼 먹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나 안 먹었다니까. 2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한 끼 먹고 살아, 한 끼.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았다니까. 한 끼 먹고 빼 빠지게 일하고 살았다니까. 빼 빠지게 일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새가 빠지게 일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골뱅 들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골뱅. 골 빠지게 이런 거 들어봤나? 니 봐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빼가 빠지겠어. 얼마나 많이 일을 했으면 이 등의 골, 이 안에 있는 등뼈 안에 보면은 감자탕 집에 가면 등뼈 안에 보면 그 골 있잖아. 그게 빠진다고 할 만큼 그렇게 살아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여서.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걸 꿈꾼 거야.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인 100만 명을 주십시오. 100만 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이승만이 물러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113만 명이 기독교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요, 이래서 미국 건너가서 대통령 만나고 독립운동하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나다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지.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 미군이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독립된 건 아니에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시대잖아. 그런데 일본을 무찔렀던 미국 손에 들어간 거야.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주권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아무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3년 동안만 우리가 치안도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경찰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이런 체계를 다 10월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지켜주겠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뽑고 헌법도 만들고 다 하라.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자기 나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주권을 돌려주려고. 그때에 3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여러분, 설문조사 해보셨습니까?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이런 놀라울 수가. 설문조사를 안 해봤구나.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 체제가 좋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77%가 100명 중에 이런 명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14%밖에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자유, 말할 자유, 이사의 자유, 나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단어에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생각을 못했어요. 전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자, 이게 77%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일제가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고 경찰이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국민들은 누구나 자기 의사를 표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로운 나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지배하고 신분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도 내 마음대로 못했어요. 일본이 다 총재하니까 그 자유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야, 공산주의가요, 우리 다 같이 갈라먹자, 다 같이 똑같이 하자. 와, 그거 좋겠네. 공산주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일하지 않고 결국 갈라먹으면 다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나라는 결국은 몇몇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공산당원 몇몇이 사람의 인권을 압제하는 그런 나라다. 절대로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 기고를 통해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위성 사진을 본 사람, 한반도 위성 사진을 본 사람. 자, 위성 사진 중에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그렇지. 남쪽은 불빛이 많아요. 자, 이 위성 사진에서 북한은 깜깜하고 남쪽은 환한 나라가 되었는데 저 차이, 왜 남한은 환하고 북한은 깜깜한지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래. 자, 우리 친구 두 사람이 손들어서 세 사람이 손들었는데 목사님 뒤에 가기는 어려워요. 자,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시 그 사진 띄워주세요. 네, 그 위에 보면 이제 북한이고 밑에가 한국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위에가 이제 껌껌한 이유는 먼저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것이 일본인 뭐가 안 통한다고? 전기가 안 통해. 전기. 네. 땡. 아니 형. 아니야. 그래. 그 잠깐만 그래.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지.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지. 맞습니다. 그러나 저 지도에서 보여주는 왜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환하냐, 하나님 도와주신 건 맞지만은 그래도 또 말할 수 있는 친구. 북한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건물이 땡. 자,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그걸 모든 걸 통제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통제해서 불빛이 꺼진 거. 통제를 하기 때문에. 네. 대답은 잘했는데 목사님 대답은 아닙니다. 땡. 이게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놀라울 수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는데. 그다음 고등학교 바로 가야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 안 되지. 너는 목사님 직권으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바로 올라가. 자, 우리 부산에 어디서 왔지? 창원에서 왔어요. 창원에서. 그럼 우리 카페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감사합니다. 자, 저 위성 사진의 차이. 이 위성 사진의 차이는 정치 체제입니다.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왔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나 하나님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나 교회도 세울래, 사업도 할래.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한때는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의 거의 반을 차지했어요. 공산주의가 된 나라들마다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말할 것도 없어요. 쿠바 말할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마다 전부 다 쫄딱 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교회도 존재하는 거야.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성당 있습니까? 절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나 절에 갈래요 하면은 오니 아바의 수령님을 안 믿고 어디 부처님을 내려와. 나 성당에 갈래요. 성당을 가다니 예수 믿을래요. 예수를 믿더니 아바의 수령님이 하나님이야. 어떤 종교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전파할 수가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설문조사를 했거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이 지금 미군이 3년 동안을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었을 때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박헌영, 영훈영 이런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승만을 다 지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승만은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만들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 이걸 만들겠다고, 그래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승만이의 노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 뭐 있는 줄 알아? 지금 이 시간에 아바의 수령님 지금 그 밑에서 공부해야 돼. 김정은 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달달라 외워야 돼. 못 해야지. 못 하면 얼음굴에 아우지 탄강으로 갈지도 몰라. 진짜야. 북한 애들 위대하신 수령님께도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니까. 진짜야. 북한 애들. 너희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진짜야.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91% 압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73세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일생을 다 바치고 73세, 지금도 73세면 나이가 많아. 73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을, 전 국회의장이 돼서 헌법을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재헌국회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의원 중에서 목사님이 있었거든.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을 불러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거야. 대단하잖아. 대단하지 않아?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때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99% 공산주의가 된 거야. 99% 공산주의가 됐다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고 아바의 수령님을 안 섬기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된 이 가장 큰 이 공헌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야. 이승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아래 들어온 것만 해도 그분은 우리가 박수 치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사람이 이승만이야. 너가 이제 북한 안 가봤구만. 너 자유를 잘 모르네.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알게 하지? 감옥에 한 5년씩 보내놓으면은 그럴 수는 없잖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들지만은 없어지고 나면은 자유는 숨 쉬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거야. 목사님 군대 갔거든요. 특공대 갔어. 화생방 훈련을 한 거야. 사람들을 조그마한 집에다가 다 밀어놓고는 거기다가 체류가스를 팍 터뜨리는 거야. 어떻게 된 줄 알아? 숨을 쉬려고, 지금 숨쉬는 아무 상관없지. 그런데 체류가스가 와서 코에 들어가지고 팍 하는 숨을 쉬면은 이 숨 안에 가스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어. 하는데 조교들이 몽둥이 들고 사나이로 노래 부르고 군대 가도 다 그래 해서 아버지도 그래 했을 거야. 알겠지? 사람이 죽겠는데 군 가고 뭐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 문 앞에 막 달려가는 거야. 내만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 달려가는데 그게 문틈에 틈이 있는 거야. 거기다 콧구멍가 하면은 조교가 와서 몽둥이를 막 머리에 막 때리든지 말든지 그 조그만한 고개 숨 쉬려고 진짜다. 한번 해볼래? 우리 화생방, 우리 이번에 화생방 훈련 한번 할까요, 교장 선생님?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죽을 똥 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야. 와, 하면 침이 찰살찰살 이렇게 했다고 군기 빠져도 다시 들어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똑같아. 3일 동안 침이 나와. 콧물이 질질 나와. 밥 먹어도 그 가스 냄새야. 잠자도 그 냄새야. 한 번 더 들어가려면 차라리 죽고 싶어. 한번 들어가 볼래? 자유란 그런 것이야. 감옥이 왜 안 좋아요? 감옥에 가면은 나 안 가봤지? 목사님도 안 가봤어. 그러나 이런 감옥에 가면은 국가에서 밥 먹여줘, 잠도 재워줘, 그리고 운동도 시켜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어? 그거 얼마나 좋다고. 시간 되면 모욕도 하기 싫어도 모욕하라 그래. 왜 안 가고 싶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고 영화도 못 보고 핸드폰도 못 보고 아무것도 전화도 못, 내가 원하는 걸 못하는 그게 감옥이야. 저 북한이 감옥이잖아. 북한이 감옥이야. 깜깜한 나라 감옥이야.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자기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잖아. 자기 원하는 직업을 못 가지잖아. 의사 되고 싶다고 지 마음대로 의사 되나? 못 돼. 자유가 없는 게 감옥이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자유를 준 거야. 오 자유, 오 자유. 이 노래 알아요? 모르지? 자유가 얼마나 좋다고. 연애도 허락받고 해야 돼. 알았어? 그럼 되겠어? 안 되지. 나는 저 김군을 좋아하고 있는데 당에서 넌 안 돼. 박군으로 갈아타. 이러면 갈아타야 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진짜다. 직업이 자유가 없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빽이 없으면 너는 저 가서 석탄 캐는 데로 가. 가야 돼. 안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재능이 없으면 나는 이런 재능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택도 없는 소리. 어디서 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자유로운 나라를 우리나라에 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야. 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승만 만세,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도 이제 물러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통치하라고. 그리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받고 난 다음에 2년도 안 되었어. 몇 년도? 2년도 되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그래, 저 친구는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오늘 물어봐야지. 아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지.
6.25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남쪽에서 쳐들어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문행배라는 헌법소장이 뭐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며? 아닙니다. 그럼 이 헌법재판 소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지. 북한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 지혜롭네. 잡혀갈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 목사님 대신 갈게. 봐. 우리나라의 헌법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쳐들어 올라갔대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야,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거꾸로 믿고 있는 이 나라를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북한이 첫 내려왔잖아. 6.25 전쟁이 일어난 거지.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2년도 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야. 1년 10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 준비도 안 됐잖아. 다 밀리고 다 밀렸어요. 서울을 북한이 쳐들어 서울을 며칠 만에 점령한 줄 알아? 김일성이가. 자, 그 견도 쳐줄게. 1번 3년, 2번 3개월, 3번 3일. 3번이요. 3번 맞아. 그래도 견도도 잘 치면은 받아야지. 자, 아이스크림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어차피 앉을 거 앞자리에 앉았지. 잘못하면 쪽팔릴 수도 있지만은 맞으면 상품이 가는 거야. 왜? 틀려도 괜찮아. 3일 만에. 북한이 쳐들어온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야. 만약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 올라갔다 3일 만에 쫓겨나와서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지.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대통령과 같은 학교에 있었고 다 그래 매가다고 친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6.25에서 이길 수 있더라. 이거 기적이야. 인천 상륙작전도 들었죠? 인천 상륙작전 알아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몇 프로지? 몇 프로? 자, 몇 프로? 5,000분의 1? 맞았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다 한다니까. 우리는 주일학교도 있는 기본이야. 그래, 너도 그래. 우리 지금은 신입생이니까 이해해줘. 자, 5,000분의 1의 확률이래. 그래서 성공해서 이긴 거야. 자,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 안에는 작은 전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세요. 초안지를 보세요. 미국의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야. 어떤 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도 북군이 승리했잖아. 북군이 승리했어요. 북군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링컨이었지. 누가 링컨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잘했어요. 집에서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그래. 전쟁이 전투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승리한 거야. 우리나라 6.25도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여러 전투를 통해서 북한에 넘어갔던 땅을 빼앗아서 이렇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지. 6.25 전쟁에서 졌으면은 6.25 전쟁에서 만약에 김일성이가 우리를 다 잡아먹었으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북한이야. 공산주의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우던 그 자유가 빼앗겨버리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미국은요, 너무 위급하고 나라가 급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으로 피신하세요. 일본으로 와서 임시정부 세우세요. 독립운동한 것처럼 일본으로 세는데 이승만은 안 갔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미군을 설득하고 유엔을 설득해서 국제법 박사였던 이승만은 많은 이런 연구와 인맥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박수! 이야! 나는요, 우리 이수진 장군이 위대하지. 이수진 장군 대단하지. 흉심도 대단하지. 그러나 사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이제 졌어. 청나라하고 이런 나라에 졌다니까. 항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일본으로 이제 물러갈게 하는데 이순신은 아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유린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물러가면 되겠냐? 조정에서는 그냥 물러가라. 그냥 이제 물러간다니까 길만 터주면 일본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순신은 못 가! 내가 말이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가면 안 되지. 그 길목을 막아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었잖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 그렇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길 만한 이런 열악한 전세에서 전 세계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메가드 다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낸 것은 이순신의 10배 10배가 뭐야? 100배나 위대한 일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루에 밥 2끼도 못 먹었어. 그런데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부서진 거야.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봤지? 가자지구 폭탄 떨어뜨리가 아파트 모시고 구멍 다 났잖아.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불쌍해. 우리나라가 그래 됐단 말이야. 정말 가난한 나라. 우리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딱 초토가 다 됐어. 초토화가 됐다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가부가 생기고 이때 어떻게 살 거야? 그때 이승만은 미국하고 아주 역사적인 조약을 맺었어요. 이 조약은 우리나라를 70년 동안 지켜줬던 어마어마한 조약인데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인지 아는 사람? 이야, 손들라면 바짝 들어. 그래, 다 같이 시작.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지. 그거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 이승만 학교에 들어오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안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봐. 분명하게 들어봐. 뭐 들까 말까.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 어디서 왔지? 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화성에서 왔구나. 야, 그러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무슨 그 내용이 뭐야? 미국이 그 한국에 그 돈이랑 군사 지원한 조약? 아쭈라, 그 정도 알아서는 안 되지. 우리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데 물어볼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뭔지. 진짜야. 세계로 교회.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뭔지 아는 사람? 너 그거 잘 봐라. 중등부 세계로 교회. 자, 한미 상호. 자, 몇 학년이지?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갈 거지? 아니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간다잖아. 중등부 너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무엇일까? 미국이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도와주고. 이런 놀라운 수가 봐라. 자, 엄마하고 저 자갈치 가서 과자다 사 먹어 봐. 세계로 교회 너가 알지? 초등학교 3학년들도 다 알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이 가서 도와줄게. 자동으로 도와줄게.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미국이 자동으로 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러니까 미국이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너
너가 굶어 죽을 사람, 너가 먹기도 어려운 너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도와주러 온다는데 너가 배에 있어? 비행기에 있어? 자동차에 있어? 뭐 타고 올 건데? 너 무기 있어? 뭘 도와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쟁 나서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미국 너가 전쟁 나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 대신 우리나라 전쟁 나면 너가 와서 다 도와줘야 돼. 이게 조약이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지.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위대한 거야. 안 도와준다고, 조약 안 맺는다고, 그럼 우리 북한이 쳐들어가서 북진 통일할 거야. 야야야, 또 무슨 전쟁? 그러려고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어야지. 그래서 미국이 역사상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가장 불리하게 맺었던 유일한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래가 조약이 맺어진 거야. 그때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은 조약을 맺었으니까 너가 미군들 다 들어와. 우리나라 38선의 미군들 전부 다 부대 다 만들어서 38선은 전부 다 미군이 다 지켜라 이래서요. 그럼 미군이 왜 우리가 그거 쓰는데? 너가 우리나라 지켜준다며. 그럼 너가 우리나라 38선 북한하고 우리나라 경계선에 미군들이 탔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미군은 어쩔 수 없이 38선에 와가지고 미군들이 곳곳에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전부 다 미군들이 다 지키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다 쓰고 무장 간첩을 보내고 막 대통령 죽이려고 청와대도 쳐들어오고 했지만은 결국은 못 쳐들어온 게,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뭘 넘어야 됩니까? 뭘 넘어야 돼요? 38선을 휴전선을 넘어와야 되는데 휴전선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군이 있는 거야. 미군을 건드리면 미군에서 항공모함이고 비행기가 다 오니까 결국은 70년이 지나도록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덕분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이래 말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거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신라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던 이 나라에 70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만 있었으면 북한이 전부 쳐들어와가지고는 너거는 무조건 공산당 다 됐어. 그런데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미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나라 미군이 자기 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세금 거두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미군이 있을까요? 미군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미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최고의 나라들도요, 다 자기 나라의 미군이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면 오세요. 우리나라는 더 있어야 되죠. 더 있어야 되겠죠. 북한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놈들은 미군 물러가라 이런 사람 누구일까요? 좌파들이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군 물러가라 그러는 거야. 그럼 미군 물러가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쳐들어오면 자식들 한번 쳐들어와봐. 미군 떠나봐. 우리끼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자, 미군이 와가지고 휴전선에 쫙 주둔해가 미군이 지키해 주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6.25를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처럼 처리됐을 때에 미국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무상으로 공짜로 우리나라를
6년 7년 동안 저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다 먹여 살렸어.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옥수수죽, 그 다음에 옥수수빵, 미국이 다 원조해가지고 우리나라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전 국민을 먹여 살린 거야. 대단하지 않아? 야, 너 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 먹고 살았다니까. 한번 굶어볼래? 그래서 목사님도 공부하다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미국에 주는 빵을 싣고 왔어요. 공부하다 창문을 빵 싣고 오면 와, 빵 왔다. 빵 왔다.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교장실에 가서 다 빵을 받아봐가지고 그 빵을 점심 때마다 하나씩 나눠줄 거야. 그런데 그 빵도 다 안 먹었지. 왜 안 먹은 줄 알아요? 집에 와서 엄마하고 갈라 먹으려고. 그만큼 배가 고픈 때였다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미국이 다 먹여 살린 거야. 공짜로. 미국 사람이 세금 내가지고. 미국 사람이 세금 낸 그 세금으로 우리 다 먹여 살렸다. 우리 원조해 줬잖아. 우리 돈이 어디 있어? 감사하지. 그런데 그런 미국을 물러가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반국가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좌파와 우파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간단한 거 두 가지 있어. 뭔지 알아? 이승만을 독재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승만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데, 북한의 김일성 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니까 이승만 그놈만 없었으면 우리가 북한 땅 되고 김일성이 나라 들어가는데 그거 못 들어갔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미국 물러가라 하는 사람, 미국만 없었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미군 때문에 못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수야. 누가 원수라고? 첫째 누구? 이승만이 원수야. 북한은 이승만이 원수야. 또 누구 원수? 미군이 원수야. 알겠지? 이승만을 욕하고 미군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는 좌파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번영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미군을, 응? 그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됐지. 트럼프가 열받은 거야. 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 거야. 누가 가지 거기에? 누가 가지? 미군이 가잖아. 미군은 이거 왜 가는데 거기? 미군은 왜 저 나라 청년들 가서 죽는데? 저 레바논에 지금 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또 팔레스타인 이런데 전쟁이 일어났지? 또 그게 평화 유지군 같은 데서 누가 가지? 또 미군 가잖아. 그 미군은 왜 가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우리 지키는 경찰 같은 사람이다 해서 자기 나라 세금 내 가지고 다 가는 거야. 전 세계에 원조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고 무엇이고 전 세계에 뭐 난민들 도와주는 것, 전 세계 도와주는 모든 돈의 30%를 미국이 다 돼요. 미국이 다 된다니까.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도와오는 것 전부 다 보다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지. 미국 국민들도 세금 내가 그거 다 하는 거야. 자기 나라 세금 내서 그 사람 미국을 살리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친미주의자 아니에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나?
시간이 지났네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강의도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요. 어릴 때는 꿈. 그래서 우리 이 학교는 학교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해라 이런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목표가 있는 거야. 우리는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 나라의 주역이 돼야 돼. 이 나라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돈 냈지. 학교도 내지.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우리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출을 해요. 왜 합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세계로 교회는 부산에 있지만은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왔잖아. 왜 왔습니까? 세계로 교회가 이 시골에 있지만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못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꿈이야.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나라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잖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